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도 아닌데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네, 경선 투표율이 오르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보니까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다. 뭐 이렇게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더라고요. 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투표 방법을 올리면서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고 적었습니다. 공약이라기보다 자기 다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네. 투표율 70% 일단 분위기는 괜찮다면서요. 네, 아침 회의 도중에 이 투표 열기를 이 대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17%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네, 선관위에 따르면 서버가 터진 건 아니고요. 오전에 잠시 과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어트 이색 공약이 투표율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예전에도 이런 이색 공약을 내건 지도부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사전 투표율 20%를 넘겨주신다고 하면 우리 당은 감사의 표시로 파란 머리로 염색해서 제가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올레길 저와 함께 데이트할 시간 드리고요. 파란색이 나는 가발을 쓰고 그러면 유세차에서 멋진 춤을 추고 이준석 대표의 SNS 글에는 유쾌하다는 반응도 있지만요. 본인 살 빼는데 왜 투표를 이용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재미뿐 아니라 의미도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면 참 좋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신 사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 중 누가 대신 사과를 한 겁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우선 어떤 말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동의 김선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해인사가 통행세를 받고 있다면서 정 의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예시도 들었더라고요. 영화 관람료를 영화를 본 사람에게만 받아야지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안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해인사 측은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관람료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재 관련 문화재부의 입장료가 대단히 문제가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해인사 스님들 오늘 국회 앞 항의 시위까지 예고하자 정 의원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정 사찰을 거명하며 주장했던 일은 특히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며 이 사과로 오늘 국회 앞 시위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참,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당으로선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겠죠. 자, 네. 그럼 정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까? 네, 정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요. SNS에 이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한 이번 국정감사 질의 내역을 나열하면서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조계종 측에 물어보니까요. 시위는 취소가 아닌 일단 보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 의원이 직접 사과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스님들은 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치와 종교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